네,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 최근 장세를 콘트 전문가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오늘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도 보셨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 너무 급등락이 심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왜 이렇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센티먼트도 좋지 않고 펀더멘털도 좋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센티먼트는 뭐 잘 아시겠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헝다발 리스크라든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크고요. 이제 퀀트 입장에서 뭐 어떤 이제 이런 매크로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리스크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신흥시장 채권 가상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이 안전 자산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저희는 이제 그 단기의 그 모멘텀 그 기울기를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변화율이 그 급속도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스파이크처럼 올라가 있는 측면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시그널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이제 이머징 마켓 그 안에서도 두 번째로 큰 마켓인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자산 선호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센티먼트 측면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일단 중국이 촉발시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중국의 어떤 규제라든지 뭐 탄소 중립화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전체적인 이 규제를 뭐 공산당 측면에서 어떤 규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 이러면서 이제 올해 이 중국 기업이익이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렸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뭐 시크릿컬 업종도 그렇고 성장주 컨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좀 좋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상반기에 YY 기준 그리고 수치적인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막 하향 조정이 된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기존에 좋았던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펀더멘털 측면, 이제 기업이익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조금 피크아웃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센티먼트는 사실은 이 단기적인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지수의 변화를 많이 촉발하는 요인이고, 펀더멘털은 사실 추세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은 중립적인 수준인 것 같고, 센티먼트는 이제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또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고 모멘텀도 나올 게 좀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는 뭐 지수는 뭐 이 급등락을 보이겠지만 이 변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 컨셉에서는 중소형주를 아웃퍼폼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뭐 강한 뭐 베타 전략, 뭐 인덱스 전략 이런 컨셉, 대형주 전략보다는 알파 전략, 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안전자산 선호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마음을 놓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펀더멘탈이라도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를 나서겠는데,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측면에서는 계속 엽기적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기대할 것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시크리컬이라든지 성장주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워낙 성장주의 이익이 부스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역기조 효과를 저희가 상반기까지 좀 버텨야 된다고 하면 그 사이까지는 한 반년 이상까지는 저희 이제 알파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 MSCI라는 어떤 지수를 통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수예요. 인덱스를 해지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이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어떤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덜 자유롭다. 수급적인 영향력이 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실적 위주의 개별 종목군들이 오히려 코스피를 강력하게 뭐 레버리지 지수를 산다든지 뭐 이런 컨셉보다는 알파 전략, 그 개별 종목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3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가능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기대가 되는 업종도 있지만 조금 불안한 업종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3분기 실적까지는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이 뭐 1분기, 2분기 실적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YOY라고 하죠. 증가율 같은 경우 1분기에는 한 120%까지도 나왔고 2분기에는 한 70에서 8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저희 예상을 하면 30에서 40%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전체적인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반기 예보에서는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봐도 3분기 실적 호전주들이 대형주 위주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위주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항공, 상사, 철강, 해운, 섬유의복, 은행, 비철금속 이런 쪽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프리뷰 리포트가 나왔는데 기존 실적에 비해서 애널리스트의 어떤 톤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업종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실적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프리미엄 뭐 희소성을 좀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벤치마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수록 좋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지수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 코리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군들은 지수 변동성 측면에서 좀 좋을 수 있고 이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실적 개선된 이 희소 가치가 있는 높은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뭐 호전 실업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 동양생명, BNK 금융지주, SBS, 한국가스공사, 한라, 해성 DS 이런 종목군들이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3분기 실적 호전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실적 개선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또 4분기 남은 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변수들 함께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위로든 아래든 지금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환율만 보면 사실 수출주에 대한 실적 상향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원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원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환율이 올라갈 때 수출주들의 이익이 뭐 수익성은 향상이 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환율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Q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P만 올라갔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적이 하방 압력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중립 이하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센티먼트가 일단 진정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달러인덱스, 빅스 지수, EMBI 지수가 어느 정도 과거 이동 평균선까지의 흐름까지 좀 낮아지고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된 이후에 알파 전략을 취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센티먼트는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잠자다가 미국 증시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알파 전략을 충분히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가 테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전자산 선호를 기다리자. 요게 좀 진정되도록 좀 기다리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 센티먼트 지수 좀 눈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변수 또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